미국인에게 가장 민감한 물가 지표인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유류세 일시 면제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면역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망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옐로우캡이 건물로 돌진해 관광객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절차 신속화를 포함한 뉴욕주 노동부 서비스 개선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인에게 가장 민감한 물가 지표인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유류세 일시 면제를 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일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내 모든 자료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유류세는 갤런당 18.4센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면제가 되면 휘발유 값이 약 3%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제닛 앨런 재무장관도 지난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 일시 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은 유류세를 일시 면제한 커네리컷주와 조지아주, 메릴랜드주를 조사한 결과 면제에 따른 혜택이 주유소가 아닌 소비자에게 대부분 돌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갔기 때문에 휘발유값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민감해지고 있으며 여름철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면역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망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코로나19 사망률이 지난해 여름의 3분의 1, 지난해 12월보다는 4분의 1로 낮아졌다고 추정하고 이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314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무증상과 가벼운 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월보다 10배 이상 늘었음을 감안하면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급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옐로우캡이 건물로 돌진해 관광객 등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1시쯤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 브로드웨이와 29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옐로우캡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건물로 돌진해 인도를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옐로우캡은 무게가 4,500파운드나 되는 SUV여서 관광객 등 행인 6명이 차에 치였으며 이 중 여성 2명은 SUV에 깔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행인 10여 명이 힘을 모아 SUV를 들어올리고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여성 2명을 구조해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절차 신속화를 포함한 뉴욕주 노동부 서비스 개선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7일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의 과정 중에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부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DOL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는 직접 통화로 인한 대기 시간과 불편을 해소해 실업수당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2년간 노동국은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옴니채널 컨택센터를 개설하고 업그레이드된 양식관리 시스템 공개 등의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자녀 양육비가 전국에서 7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병인과 보모 알선업체 케어닷컴이 발표한 양육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보모 고용비가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DC로 일주일에 평균 855달러에 달하며 워싱턴주가 주당 840달러, 매사추세츠주가 주당 834달러의 순이었습니다. 또 뉴욕은 주당 736달러로 7위, 뉴저지는 주당 715달러로 9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보모주급은 694달러에서 뉴욕시는 42달러, 6%가 높으며 뉴저지주는 21달러, 3%가 높았습니다. 또 데이케어 센터 비용도 워싱턴 DC가 주당 419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뉴욕주는 258달러로 6위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주당 286달러로 뉴욕보다 비쌌습니다. 미국인들이 인플레가 가속화되자 외식과 여행 등 서비스성 지출부터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올 들어 처음으로 0.3% 감소했으며 항공권 예약은 2.3% 줄어드는 등 서비스 지출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최소 4주에서 6주 전부터 물건을 사는 상품 지출보다는 여행과 외식, 공연, 관람 등 서비스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 지출은 지난해보다는 늘어났지만 올 1월 30% 이상 증가해서 6월에는 15% 증가에 그치는 등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또 식당에서의 지출은 올 1월에 전년보다 57%나 급증했으나 6월에는 25%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물건을 사는 상품 지출은 올 1월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현재도 9% 증가를 기록해 크게 둔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하락장 초기 단계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가 1950년 이후 17차례에 걸쳐 15% 이상 하락했으며 이 중 11차례는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로 방향을 튼 뒤에야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연준이 당분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증시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이며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야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경제 전문가도 주가 하락의 속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바닥에 다가섰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주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아직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결국 증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참으려면 앞으로 5년간 5%가 넘는 실업률을 견뎌야 한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서머스 전 장관은 어제 영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5년간 5%가 넘는 실업률이 필요하다며 다른 말로 하면 2년간 7.5%나 5년간 6%, 1년간 10%의 실업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실업률이 3.6% 수준에서 오는 2024년 4.1%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서머스 전 장관은 2년간 7.5%를 예상해 엄청난 간극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던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추진했던 극심한 긴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금리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지난 1월과 2월 미국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조사 때 같은 답변 39%보다 2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은 81%가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고 30에서 49세는 75%, 50세에서 64세는 47%, 65세 이상은 30%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삶을 더 값지게 했다는 응답은 65%로 2015년 조사 때 72%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47%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답을 했고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린다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답변이 44%로 나타났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